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가린의 방에서 깨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가린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린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리듬이 방 안의 고요를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룸메이트, 감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살던 친구들, 이제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25살의 젊은 여성들. 하지만 그 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까? 아마도 낮 동안의 피로가 쌓여서였을 거다. 회사에서 또다시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린 하루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 그 끝없는 야근과 계층적인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가린은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감이야, 괜찮아,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건 친구로서의 위로일 뿐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린의 손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내 팔을 스쳤다. 가벼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접촉. 하지만 그게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팔뚝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듯 올라왔다. 꿈속에서 그녀가 나를 찾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 나는 숨을 죽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그러다 그녀의 손톱이 살짝 내 목덜미를 건드렸다. 그 느낌은 전율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동시에 위험했다. 가리나,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꿈에서 나를 보고 웃는 듯 했다. 그 미소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옮기려 했지만 그 손이 내 손을 포획하듯 쥐었다. 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룸메이트로서의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가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리고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한국 가정의 아침 풍경, 그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우리 작은 원룸을 채웠다. 감이야, 일어났어. 어제 늦게 들어왔지? 피곤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 피곤해. 하지만 내 머릿속은 어젯밤의 그 손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피부를 스치던 그 감촉, 그 따뜻함. 나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가리나, 너 어제 꿈 꿨어.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꿈. 왜? 무슨 꿈? 그녀의 눈빛이 장난기 어린 호기심으로 빛났다. 아니, 그냥. 내가 나한테 손을 뻗는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가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랬어. 나 꿈에서 자주 내 이름 부르는 거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더 자주 꿈에 나오는가 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 착각일까?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미묘하게 변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을 기울이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번잡한 지하철에서 어깨를 기대고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가린을 볼 때마다 그 밤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레즈비언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금기시되는 거잖아.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 달 후, 우리는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갔다. 가린의 고향은 부산, 나는 대전에 살았지만 우리는 함께 서울에서 출발했다. KTX 안에서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가린아, 고향 가서 뭐 할 거야?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엄마가 송편 빚는 거 도와주고 바다 보러 갈까 해. 너도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졸린 듯 부드러웠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가린의 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했다. 감이야, 많이 먹어라. 서울 생활 힘들지? 그 따뜻한 한식 상차림, 그 가족의 정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가린과 나는 옛날처럼 같은 방에서 잤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워지자 내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가린이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새어나왔다. 꿈속에서 부르는 이름. 나는 몸을 굳혔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도 느껴. 나와 같은 감정을. 아침에 일어나 그녀를 보니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감이야, 나 어제 또 꿈 꿨어. 내가. 나한테 안겨있는 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추석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의 해운대 해변으로 갔다. 가을 바다는 한적했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워주었다. 가린은 모래사장을 걷다 말고 갑자기 멈춰섰다. 감이야, 우리. 솔직히 이야기할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나, 너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어. 친구 이상으로.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잖아. 엄마 아빠가 알면? 회사 동료들이 알면? 하지만 그 밤들, 내가 곁에 있을 때마다. 나 혼자 미치겠어. 그녀의 고백이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그래. 그날 내가 손을 뻗었을 때부터. 나도 느꼈어. 하지만 무서워. 우리 가족, 사회. 이 모든 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해변의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그 포옹은 순수했다. 키스도 더 나아간 접촉도 없었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비밀스러운, 하지만 진실된 연인.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달콤한 비밀로 물들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눈빛을 주고받고 퇴근 후에 작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앉아 K-드라마를 이야기했다. 가린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했고 나는 멜로를 선호했다. 감이야, 우리 이야기 같아. 드라마처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서서히 우리를 옥죄어 왔다. 회사에서 가린의 동료가 너 룸메이트랑 너무 친해 보이네? 남자친구 없어?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가린은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와서 나한테 털어놓았다. 감이야, 나 무서워. 만약 들키면. 직장 잃을 수도 있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는 조심할게.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하지만 내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내 부모님은 전통적인 분들이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딸아, 빨리 결혼해서 손주 봐라라고 매번 전화로 말씀하셨다. LGBT. 그 단어조차 모르실 텐데. 겨울이 왔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명동의 불빛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그 로맨틱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다. 가린이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가미야,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자.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그 매콤한 양념 냄새,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순간이 행복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가린의 옛 친구, 지은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이는 대학 시절 가린의 절친으로 이제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와, 가린아, 너희 집 너무 아늑해. 가미도 예쁘네. 지은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가린에게 머무르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이가 가린과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 나는 질투가 솟았다. 가린아, 너 지은이랑 예전엔 사귀었어. 나는 나중에 물었다. 가린은 당황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였어. 왜? 그냥. 내가 그녀 바보는 눈빛이 달라 보였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바보, 너만 봐. 영원히. 하지만 그 말은 내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설날을 맞아 각자의 고향으로 갔다. 나는 대전에서 부모님을 뵈었다. 어머니의 떡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가미야, 올해엔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에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가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린은 부산에서 비슷한 대화를 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다. 아빠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하시더라. 나 울 뻔했어. 우리는 전화로 서로를 위로했다. 그 목소리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우리는 여의도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가린이 만든 김밥과 나의 과일 샐러드. 가미야, 우리 결혼식은 이렇게 할까? 벚꽃 아래서 그녀의 농담이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가 다시 연락을 했다. 가린아, 나 결혼식 초대할게. 너랑 가미도 같이 와. 가린은 망설였다. 가미야, 가자.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결혼식 날, 우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갔다. 지은의 웨딩은 화려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홀, 그 안에서 신랑 신부가 고개를 숙이는 예식. 하지만 내 눈에는 가린의 표정이 스쳤다. 그녀가 지은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게 보였다. 질투가 다시 피어올랐다. 집에 돌아와 나는 폭발했다. 가린아, 너 아직 지은이를 좋아해? 결혼식에서 왜 울었어? 그녀는 놀라서 나를 봤다. 아니, 그건 추억 때문이야. 친구로서. 너 의심하지 마. 친구. 그럼 왜 내 눈빛이 그래? 나한테 솔직해져. 내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다. 가린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할 줄이야? 가린이 돌아온 건 새벽이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문밖에서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가미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로 그녀를 보지 않았다. 눈물이 마른 뺨이 따끔거렸다. 가린아, 나 무서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나도 몰라. 지은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대학 때
나 혼자 힘들었을 때 지은이가 위로해줬어. 하지만 너랑은 달라. 너는 내 인생이야.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다툼은 상처를 남겼다. 신뢰의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우리는 에어컨 바람 아래서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주말에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 들러 녹차를 마시고 가린의 손을 몰래 쥐었다. 그 작은 접촉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 동료 모임에서 가린의 비밀이 거의 드러날 뻔했다. 동료 하나가 가린아, 너 감이랑 사귀는 거 아니야? 너무 붙어 다니네. 술기운에 나온 농담이었다. 가린은 웃으며 룸메이트잖아. 바보야 라고 대꾸했지만 집에 와서 나한테 말했다. 감이야, 나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숨기며 사는 게 지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한국도 변하고 있어? LGBT 커뮤니티도 생기고 있잖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모임을 찾아갔다. 홍대 근처의 카페, 무지개 깃발이 은은히 걸린 곳,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언니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가린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가린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 어머니의 방문은 갑작스러웠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다. 가린은 나를 최고의 친구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며 말씀하셨다. 감이야, 너 가린이랑 잘 지내줘. 우리 딸이 외로워하지 않게?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가린과 나는 부엌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가린의 불안이 전염되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그 풍경이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듯 아름다웠다. 감이야, 여기서 영원히 살자. 가린이 웃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가 이혼 소식을 전했다. 가린아, 나 잘못된 결혼이었어. 너한테 털어놓고 싶었어. 지은의 눈물이 가린의 어깨를 적셨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가린이 지은이를 안아주는 모습. 다시 질투가 타올랐다. 가린아, 너 지은이 도와주려는 거 이해해. 하지만 나한테 왜 숨겨? 나는 물었다. 숨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오해할까 봐. 가린의 변명은 약했다. 그 다툼 후 가린은 지은이를 더 자주 만났다. 친구로서의 도움이라고 했지만 나는 느꼈다. 가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한국의 전통적인 우정, 그 끈끈함이 우리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었다. 한밤, 나는 가린의 핸드폰을 봤다. 안 돼. 그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은이와의 메시지. 가린아, 나 너 없인 못 살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린의 답, 생각해 볼게. 반역이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면서 가린을 기다렸다. 가린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가린아, 우리 끝내자.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왜? 갑자기. 지은이 때문이야. 내가 그녀를 선택한 거 알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나는 핸드폰을 던지듯 보여주었다. 가린은 눈을 크게 뜨고 메시지를 봤다. 이건 오해야. 나 그냥 위로한 거야? 너만큼 사랑하지 않아. 위로. 그게 위로야? 나랑 있을 때 내 눈빛 봤어. 지은이를 볼 때랑 달라. 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밤새 다퉜다. 가린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감이야. 나 약해. 사회가, 가족이 나를 압박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진짜.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다. 각자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외로움을 더했다. 그러나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린이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손뜨개 목도리. 감이야, 용서해줄래?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그 목도리를 안고 울었다.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하지만 다시는 지은이랑 만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화해 후 우리는 더 강해지려 애썼다. LGBT 지원단체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의 이야기가 용기를 주었다. 한국도 변해. 우리가 바꾸는 거야. 한 언니의 말이 가린의 마음을 움직였다. 봄, 우리는 다시 여행을 갔다. 이번엔 경주로. 불국사의 고즈넉한 사찰,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가린아, 우리 미래는 어때? 내가 물었다. 함께 할 거야. 비밀스럽게라도 그녀의 대답이 따뜻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가린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 진단. 우리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가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니? 데려와라. 가린은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예요. 감이에요.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다 말했다. 너희. 특별한 사이구나. 놀랍게도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한국은 변했어. 엄마는 너희 행복만 빌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을 구원한 듯 했다. 그러나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가린아, 나 다시 서울 왔어. 너 필요해.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가린은 거절했다. 미안, 지은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지은이는 울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후 가린에게 익명의 편지가 왔다. 너희 관계 알아? 조심해, 위협이었다. 공포가 우리를 덮쳤다. 누가? 지은이. 아니면 회사 사람. 위협 편지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모임도 줄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감이야, 만약 들키면. 우리 어떻게 돼? 함께 이겨내자. 도망칠 수도 있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우리는 한강에서 밤 산책을 했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축제날,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가린아, 우리 사랑은 불꽃 같아. 밝고 뜨겁고 내가 속삭였다. 그녀는 웃었다. 그래, 영원히 타오르자.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가린이 승진 기회를 놓쳤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소문이 돌았다. 가린이 이상한 관계래. 동료들의 속삭임이 가린을 괴롭혔다. 가린은 집에 와서 무너졌다. 감이야, 나 포기할래. 직장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갈까? 안 돼. 우리가 왜 포기해?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나는 소리쳤다. 다시 다툼. 가린은 너는 이해 못해요. 내 가족은 멀고 나는 매일 엄마 생각해. 라고 외쳤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나한테는? 그날 가린은 집을 나갔다.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미치기 직전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마침내 가린이 돌아왔다. 미안해. 부산 내려갔었어. 엄마한테 털어놨어. 엄마가 감이랑 잘 살아라라고 하셨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가을, 우리는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지 말고 당당히 살자.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하고 작은 모임을 열었다. 우리의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고조는 왔다. 지은이가 직접 찾아왔다. 가린아, 나 아직 사랑해. 가미는 그냥 친구잖아. 가린은 단호했다. 아니, 가미는 내 사랑이야. 너는 과거야? 지은이는 분노했다. 그럼 내 비밀 다 퍼뜨릴게.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음 날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가린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런 소문 사실이야? 가린은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가미를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시대가 변했어. 하지만 조심해. 소문은 퍼졌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가 따랐다. 동료 몇 명이 가린을 응원했다. 나도 게이야. 힘내. 이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우리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나는 대전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지만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린의 어머니도 서울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했다. 너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야. 지은이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질투했어. 행복해. 겨울,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자리. 서울의 눈 속에서 우리는 춤을 췄다. 가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속삭였다. 그래, 영원히. 그녀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순수한 사랑의 키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룸메이트에서 시작된 사랑, 그 다음 일은 영원한 동행이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